그럼 이어서는 어떤 상담 들어와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가구 1주택자며 실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도 시 매도 금액에서 12억까지 비과세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취득 시점이 2017년 8월 3일 이전이면 된다고 하는데요. 재건축된 아파트라서 취득 시점이 재건축되기 전인 2001년 매수한 양지 연립주택을 매수한 시점인지 아니면 재건축된 아이파크 계약일인 2016년 11월이거나 준공일인 2019년 8월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1년도에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양지 연립주택을 갭투자로 매수 후에 2015년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 후 2016년 11월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회사와 신촌 숲 아이파크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2019년 9월 준공된 후에 현재까지 실거주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매도 시 12억까지 비과세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굉장히 길게 보내주셨는데요. 보면서 굉장히 어렵다, 따져봐야 될 요건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표님, 이 부분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내용은 길지만 되게 답은 쉽습니다. 네.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맞고요. 12억까지.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던 글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나름 고심이 많고 그리고 걱정을 많이 했던 그 내용에서 역력하게 나타나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문자를 보내실 때 고민하시고 지웠다 다시 썼다 하는 그 시간만큼 비례해서 전문가는 고민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나름대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정리를 해봐서 자, 1가구 1주택자면서 실거주를 전혀 하지 않았다. 매도 시점에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금액이 12억까지인데 실거래가. 그럼 이 12억까지를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내가 전혀 거주를 안 했는데 지금 이 집이 세 가지의 어떤 기일이 잡히는데 기일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지금 보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재건축 전 2001년도 양지 연립주택을 매수 시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재건축된 아이파크 계약일인 2016년도 11월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세 번째 재건축된 아이파크 준공일인 2019년도 8월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2017년도 8월 3일 이전, 2017년도 이 개념을 뭐냐면은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매수를 할 경우엔 2년 거주의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의 특례를 주겠다고 하는 규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요 세 가지 중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정리한다고 하게 되면 1번이 맞고요. 양지 연립 주택 매수 시점 1번이 맞고 이 내용에서도 봤을 때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긴 내용이지만은 쉽게 정리가 됐죠. 그러면 이런 어떤 세금에 관련된 정책 내용을 제가 우리 시청자분의 내용을 쭉 읽어보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해석을 했지만 국세청에다가 제가 직접 질의를 해봤습니다. 질의를 해서 그 내용을 받은 내용을 그대로 지금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국세청에다가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세금에 관련된 특히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취득하거나 아니면 양도할 때 세금에 대한 관련해서 세무사를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 뭐 등등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내가 직접 한번 먼저 확인하고 세무사분하고 상담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무사님하고 상담하는 거하고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국세청에다가 서면 질의를 하는 방법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 너무나 많은 케이스, 시청자분들의 상황의 케이스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메일로 이 내용을 서면 질의에 대한 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의 내용을 질의를 해봤고요. 질의한 내용대로 제 메일에 국세청에서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첨부 자료하고. 자,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입니다. 박성규님의
서면 질의에 관련하여 기존 해석 사례를 첨부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의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이런 내용과 거의 유사한 기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전 사례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셨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보시는 대로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의 담당자가 직접 저한테 메일을 주셨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열어봤더니 2018년도 내용이에요. 자, 2017년도에 거주 요건이 부활하면서 그 이후에 재건축된 아파트에서 어떻게 합니까 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그 상담 의뢰하신 시청자분과 비슷한 내용의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저한테 회신해 줬다라고 했다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시는 대로 제목이 2017년도 8월 2일 이전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 적용 여부가 제목입니다. 자, 요지는 보시는 대로 2017년도 8월 2일 이전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년도 8월 3일 이후 준공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의 요지로 답변이 날라온 거죠. 답변 내용을 봤을 때 위 내용을 정리해서 1안 거주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 2안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했을 때 회신은 제2안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게 맞다. 12억 원까지 내가 거주를 안 했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요약된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 따른 상세 내용들이 법령과 함께 첨부돼서 날라오고요. 지금 이렇게 내용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 시청자분들 각자의 굉장히 많은 세무 고민들이 많을 텐데 저에게 주셔도 되겠지만은 저에게 주시게 되게 되면 시간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는 시간이 좀 늘어지죠. 많은 분들이 지금 다른 어떤 상담들을 주시기 때문에. 근데 직접 한번 국세청에다가 질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국세청 홈택스를 로그인 하시고요. 로그인 하시고 위쪽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신청 제출을 누릅니다. 신청 제출을 누르게 되면 하부에 신청 업무 중에 세법 해석, 서면 질의 및 사전 답변에 대한 내용을 클릭을 하면요. 다음 페이지 클릭을 하면 세법 해석 신청 포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서면 질의 신청을 클릭을 하고 나면 바로 서면 질의 신청서 입력란이 나옵니다. 입력란에 우리 각각의 개인분들의 개인 인적사항을 적으시고 서면 질의 내용 신청 내용에 보게 되면은 서면 질의 신청서 입력 내려받기가 있습니다. 한글 파일로 내려받고 질의 분야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의 고민이 양도소득세에 관련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눌러서 내용을 내려받았더니 파일을 다운로드 하라고 그래요. 서면 질의 신청서를 다운받아가지고 서면 질의 신청서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인적사항을 적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적는 란에다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지금 보시는 대로 서류를 첨부한 다음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국세청으로 본인의 질문 내용이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된 후에 작게는 한 일주일 이내, 길게는 열흘 이내에 이렇게 담당 관련 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메일로 주기 때문에 직접 우리 시청자분께서 고민하고 있는 세무 상담을 국세청 담당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어떤 신청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떤 그 부동산 세무에 있어서 좀 더 유익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